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 스쿨입니다. 오늘은 습도 유지와 산소 호흡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습도 유지 돕기는 가습기를 우리가 일상에서 홈에서 집에서 생각할 때 가습기라고 기관지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습도 유지의 목적을 보면은 객담을 물개에서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 점막의 건조를 예방하고 부종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손모를 손상을 예방하고 기도 유지한다든지 환기를 증진시킬 수 있고 습도 유지가 좋으면은 기도의 자극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습도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습도는 몇 퍼센트? 40에서 60%입니다. 근데 호흡기에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50에서 조금 더 높아도 되겠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이걸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항상 청결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가습기는 1회 정도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기 흡입은 상기도 염증이 있을 때 하고 환자 주변으로 수증기가 가지 않도록 하고 환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오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보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간호 방법이 있습니다. 체위 변경이라고 했는데 호흡 장애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환자가 할 수 있는 체위가 반자입니다. 그래서 반자위를 해주시고 그리고 환자한테 심호흡을 유도한다든지 호흡 운동을 기침을 하도록 한다든지 호흡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기침을 유도하고 증기 흡입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습기를 틀어준다든지 그리고 환자의 기도 유지라든지 환자가 불안감이 있을 때 환자한테 더 호흡이 곤란할 수 있으니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요. 적절한 습도 유지 어느 정도 50에서 60%가 적당하겠지요. 필요하게 되면 기도에 가래가 막혀서 그러면 흡인법 석션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산소 흡입을 해야 되는데 산소요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강 캐뉼라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해준다든지 카테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간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보면은 여기서 뭐가 있냐면 산소 호흡 돕기가 있습니다. 산소 호흡 돕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대상자한테 호흡에 장애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 호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산소 투여 방법에는 비강 카테터가 있고 비강 캐뉼라가 있고 산소 마스크가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있는데 보통 이 산소를 호흡하게 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목적은 혈중 저산소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혈중 저산소증이라는 것은 정상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혈액 안에 80에서 100 사이가 되도록 하는 게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동맥 혈중 산소 분압이 90에서 100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소를 투여하는 건데 그러면 안전한 산소를 먼저 산소요법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그 병실 안에 일단은 금연팜을 부착해야 되고 그리고 가스기구 같은 걸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폭발성이나 인화성 있는 물건을 반입을 금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성냥이나 라이터 등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되고 그리고 모합성 등은 정전기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면담요를 사용하도록 하시는 게 좋고 전기 감시기구라든지 흡인기, 휴대용 진단기계 등은 접지하고 환자의 반대쪽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기장판이라든지 라디오, TV 등은 전기용품을 치우거나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행동 수칙과 비상구 통로를 알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병실문이나 침대, 산소통에 금연 또는 산소 사용주라는 표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소 투여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교육하고 우리가 실시를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산소 투여 방법에서 비강 카데테인데 대상자의 비공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이 비강 카데테는 카데테가 후두 쪽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약간 자극이 되고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약 50%의 농도를 산소를 단기간에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어넣을 때 수용성 젤을 발라서 피부와 닿는 곳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강 카데테는 50% 정도이고 교체는 8시간 만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비강 캐뉼라 같은 경우는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쉽다는 거, 그리고 대상자하고 말하고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배관을 삽입은 비강 점막과 자극과 건조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어도 8시간마다 이것도 갈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비공을 사정해서 외비공의 자극이나 출혈력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환자에게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 마스크 같은 경우도 가장 효과적인 산소 투여 방법으로 응급시에 100% 정도 투여할 수 있고요. 비강 캐뉼라보다 고농도 산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투여 방법이고, 근데 여기서도 자극이 있습니다. 마스크의 와이어 부분에서 제대로 코 쪽에 붙여지지 않으면 그 공기가 눈으로 가서 눈의 자극이라든지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그리고 비강 카데타 같은 경우는 후두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후두 부분에 복부 공기가 식도가 열어질 때 공기가 들어가서 복부 풍면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눌리기 때문에 후두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고, 그러면 산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증상을 보면은 저산소증이 증가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냐면, 결국은 환자들이 산소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완절부지 못하고 약간 불안해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의식이 잃게 되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질 때 맥박하고 호흡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맥박은 올라가고 호흡은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모자라기 때문에 청색증,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은 아까 동맥혈 가스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우리에는 혈액에는 동맥혈의 산소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고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동맥혈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자의 폐의 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요. 저산소증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의 혈액의 산염기를 평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혈내의 산소와 탄산가의 분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면은 동맥혈은 말 그대로 동맥혈이니까 보통 어디에서? 그쵸. 요골동맥이나 상안동맥, 대퇴동맥인데 보통 요골동맥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스 할 때 요골동맥에 체락이 접근하기 쉽고 잘 만져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혈액량은 보통 2.5cc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검사물을 채취해서 체열 즉시 허름 상자에 넣어서 검사실로 보내야 되고요. 요골 동맥에 자주 혈액이 필요할 때는 도관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관을 삽입해야 되고, 거기에는 카데테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혈액을 채취할 때마다 헤파린 주사로 플러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근데 헤파린 주사도 정확한 용량으로 해줘야지 너무 많이 투여하거나 그럴 때는 pH 영향을 주어서 그 결과가 산소 쪽으로 기울게 되고요. 그리고 양이 적으면 혈액 응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상 수치를 보게 되는데, 우리 정상 수치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pH는 정상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7.35에서
7.45. 그 다음에 CO2는 35에서 45죠. 35에서 45. 그 다음에 이게 이쪽인데 PaCO2는 35에서 45. 제가 잘못 썼네요. 그리고 PaO2는 몇입니까? 네, 보통 80에서 100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80 이하라고 하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90 이상이 좋을 것 같고, HCO3는 22에서 26으로 보시면 됩니다. 26ml 리터.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80에서 ml Hg.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가 숫자만 썼는데 이것도 단위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산혈증은 어떤 거냐면 7.35 이상 이하, 7.35 이하일 때, 그리고 알칼리 혈증은 보통 7.45 이상일 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호흡성 산증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45, PaCO2가 45 이상일 때, 를 보시면 되고, 호흡성 알칼리증은 PaCO2가 35 이하일 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대사선 산증은 20ml, 22 이하일 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26 이상이겠네, 이거는. 이거일 때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성 산증일 때는 어떤 때냐면, 보통 호흡성 산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가 폐렴이라든지 폐포에서 환기가 안 되고 CO2가 증가했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CO2가 우리 체내가 있을 때 이 산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성 산증일 때 폐렴이나 이런 폐포의 저항기로 인해서 CO2가 증가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호흡성 알칼리증이라는 환기가 너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너무 쇼기라든지 불안과 공포 상태에서 막 호흡을 가쁘게 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어지럽고 그럴 때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뭘 줍니까? 검은 봉지를 주면서 봉투에다가 다시 CO2를 들이마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호흡성 알칼리증을 설명하고 있고요. 대사성 산증은 수소이온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탄산염이 낮아질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아라든지 탈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경우냐면 대사성 산증,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게 장로 세척을 했을 때 이런 대사성 산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성 산증에 대한 증상 같은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사성 알칼리증은 체내에 수소이온이 감소로 인해서 중탄산염이 증가하고 있을 때, 이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가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위흡인을 할 때, 그럴 때 대사성 알칼리증이 납니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죠. 그래서 산을 계속 썩씩 흡인하다 보니까 산이 많이 나오고, 구토로 인해서 위에 있는 위액과 같이 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사성 알칼리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꼭 알아두시고, 이거는 뭐 호흡성 산증이나 이거보다는 사실은 pH와 PaCO2, 그 다음에 PaO2, HCO3, 중탄산염, 이거를 수치를 꼭 알고 있어야지 몇 번의 국가고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정상 수치에서 우리가 요걸 동맥경화 가스 분석에서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상황을 해가지고 이 수치가 정상에 나왔는데,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동맥혈 가스 ABGA에 대한 정상 수치를 꼭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 한번 볼까요? 흔들렸네요. 죄송합니다. 산소 투여 중인 환자의 간호로 오른 것은 머리맡에 라이터를 준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뭐 라이터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말도록 필요 없어야 되고, 수변병에 기포가 생기는지 확인한다. 맞죠? 네, 한번 통과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거. 환기를 너무 자주 시키지 않도록 한다. 환기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병에 멸균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생리식염수보다는 증류수를 채워주시고 아니면 물을 채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무균, 무치, 무색에 하여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 투여 중인 환자에게는 무균, 무치가 아니라 멸균적으로 해줘야 되고, 무균, 무색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써야겠죠. 산소 투여 중인 환자들한테는. 그 다음에 수변병이 아니라 멸균 생리식이 아니라 멸균 증류수를 채우도록 하고요. 여기에 답은 수변병에 기포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를 위해서 검체 관리 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아까 우리 동맥혈은 어디에서 주로 채취를 한다고 했습니까? 동맥은 어디 가능한데 요골동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접근하기가 쉽고 잘 만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를 한데 얼음을 넣어서 검사실로 즉시 보내야 되는 거. 실온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얼음 상자에 해서 즉시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은 2.5cc 정도가 좋고요.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혈액은 보통 2.5cc 정도면 충분하고 금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온에 아니라 얼음 상자에 넣어서 즉시 보낸다.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기관흡입이나 기관절개와 기도흡입과 기관절개 간호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